예,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소속 오기영 의원입니다. 제가 징벌적 손해배상법,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그 다음에 집단소송법안, 일반적 집단소송법안입니다. 모두 9월달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보다는 저희 안이 좀 더 개혁적일 겁니다. 정부안 오든 안 오든 간에 국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이 또 별도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입니다. 또 하나는 집단적 소송법인데 백혜련 의원이 20대 때 법안을 좀 더 약간 수정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2개, 집단소송 법안 2개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고 정부가 발의되면 그 법안이 함께 검토되고 논의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집단소송 법안 안에가 증거개시제도, 지금 여기 소비자단체들 대표들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개시제도와 집단소송 법안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비자 3법이 이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을 만들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그러나 잘못된 제품을 받게 되면은 1000여 명 이상이 다치고 죽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배상을 못했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또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우리 제도적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DLF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라인 펀드 사건을 보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제도적으로 이야기되지만 결국에는 집단소송을 통해서 풀을 때 다시 그런 불안정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10명, 100명 붙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행동에 가담했던 은행들, 대기업들이 자기의 재산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재산을 그 DLF 판매, 사모펀드 판매에 관여했던, 지도했던 또는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임원들이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서 자기 전 재산으로 혼이 나봐야 그런 행동을 안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비도 집단소송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때 고민을 한 지점들이 이거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보다는 그로 인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을 안 한다. 그게 법과 제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징벌적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를 하면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업의 모든 이익을 박탈하겠다라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3배 이상의 정보배상 금액의 3배 또는 그 기업이 얻은 이득 전부 중에서 큰 금액을 모두 배상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부 법안이 5배, 또 어떤 부분 3배 이러되는데 저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 기업이 불법행위로 해서 악의적 불법행위로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전부 토해내는 게 징벌배상의 본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소송 과정 속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포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배상 안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야 나쁜 행동은 반드시 적발되고 중단한다는 그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번에 가습기 사건도 그렇고 많은 사건들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이 전부 다 기업한테 몰려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증거개시됩니다. 요즘에 검찰 수사할 때 나오는 게 포렌식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은 너의 과거를 다 안다, 숨기지 말아라, 그래서 다 들키는 겁니다. 증거개시제도는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포렌식하는 겁니다. 너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짓을 숨겨갖고 피해갈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 이게 증거개시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3법이라는 것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 불법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무조건 토해내야 된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고,
피해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금액이 작으면 소송을 포기하니까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집단소송제입니다. 모든 사실관계는 숨길 수가 없다, 이게 증거개시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3법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독려해 주시고 함께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집단소송제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 11개 회원단체가 이것을 가지고 싸워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 다 알겠지만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다시 드러나면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서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2013년에 보면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가 제대로 입증도 되지 않았고 또 계속 드러나는 것이 기업의 고의, 과실, 그리고 심지어 은폐, 조작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구제, 피해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보다 더 진일보한 면은 있지만 소비자 피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상조소송 피해자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상조 피해자들인데요. 상소업체들이 계속 휴폐업을 하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눈물 어린 호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가 683명의 원고인단을 모아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 사건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1980원의 소비자 정보를 7개 보험사에 판매한,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원고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2015년에 해서 4년 만에 원고 승소를 했는데요. 얼마였냐면 1인당 5만원에서 3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싸워서 5만원을 더 받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현재 항소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2018년에 BMW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지만 한국에는 제대로 된 소비자 정보 하나 공유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국제적으로 호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대, 19대, 20대 때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를 통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입증전환 책임, 지금 증거개시라고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폐기되었습니다. 21대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오경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또 내셨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떻든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법무부안을 내놨습니다.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그리고 증거개시를 통해서야만 소비자들의 어떤 집단적 피해가 그래도 최소한도로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정경련, 대한상의, 경영자청연합회 이런 데서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로비들도 하고 프로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기업이 망한다 이런 논리는 더 이상 기업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증권집단소송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 제기됐는지 아십니까? 고작 15건입니다. 그리고 소송 결정은 고작 6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첫 소송은 2017년에 겨우 한 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계속 한국의 소비자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국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부책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단체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 3법의 관철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기자분들 계신데요. 적극적으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의 이런 노력들을, 이런 주장들을 잘 담아주셔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마무리 말씀으로 세 가지 정도 외치겠습니다. 끝에 마지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 3법 관철하라!
한국 소비자가 봉이냐? 소비자 3법 관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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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조속히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네. 우리 사회에서 2018년도에 BMW 자동차가 주행 중에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해서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BMW 경우에 있어서는 끝까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리콜을 하고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BMW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해에 미국에서는 100만 대에 대해서 리콜을 해줬고, 그 해 초에 6월 달에는 영국에서 50만 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리콜을 해줬습니다. 왜 BMW라는 이런 다국적 기업이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냐 하면, 한국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손해배상을 해주나, 미리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손해배상을 해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한 100배쯤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 자기들 스스로가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이제 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를 하자라는 것들은 기업들을 옥죄자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을 제재하자는 것들도 아니고,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소비자들이라든가 환경 피해자 주민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타인들이 손해를 입는 것들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그런 피해를 알면서도 제품들을 출시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것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하자, 이런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BMW 사건이 전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있어서도 아마 우리 사회에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다면 아마 진작에 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옥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옥시에 있어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자체 조사한 결과들을 공표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그 물질이 무엇이고 그 물질이 신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비로소 이제 소송들이 시작이 되게 됐고, 결국 10년이라는 지난 시간들을 끌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옵티머스 라임, DLF 많은 금융소비자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움직여서 뭐가 문제였다라는 것들이 정부가 발표를 해야만 비로소 금융회사들은 그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지, 전혀 그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린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한번 입증을 해보라고 버티는 이런 태도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 개시제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를 하자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런 공정한 경제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 기본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지, 이게 어떤 기업들을 옥죄거나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자, 제재를 주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이런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미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판매할 때 다 준비를 하면서도 유독 한국에 있어서만은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강한 반발하는 태도를 취하시는데, 이런 이중적인 태도들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그동안 십수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의만 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가 곧 입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런 공정한 경제 질서가 바로잡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